신의 기사단 사령관 갈링이 사보를 체포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루피와 에이스를 해군본부로 끌어들여 신시대의 싹을 뽑으려 했으나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세가 크게 기울게 되며 결국 해군본부와 해적연합 측의 대결은 사실상 해적연합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해군본부는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직접 움직이게 되며 미호크, 레일리를 포함한 인질 다수를 잡게 되며 세계정부와 해적 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3대장을 꺾는 엄청난 활약을 하며 자신의 의형제 사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공식적으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백의 100년 이후 세계정부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재빠르게 전력을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사보는 제2의 정상결전을 겪으며 자신이 루피와 에이스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드래곤은 사보, 네 나이에 그 재능이라면 충분히 차세대 정점이 될 만한 제목이다. 허나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쟁이 목전까지 다가온 지금 너무나 먼 미래를 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 네가 찾아온 이유도 그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고, 사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짐짝이 될 수는 없어. 루피 에이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또한 혁명군에게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그렇다면 악마의 열매를 먹는 것은 어떠냐. 마침 수중에 화염 열매가 들어와 있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악마의 열매만한 것이 없지 라고 말했고, 사보는 화염 열매,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와 비슷하긴 하다만 또 다른 선택지는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화염 열매를 섭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사보, 악마 열매를 먹게 되면 평생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독이든 성배라고 할지언정 마시는 수밖에 라고 말한 뒤 화염 열매를 한입 베어 물었고, 사보는 화염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됩니다.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하여 곧바로 혁명군 훈련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직접 테스트를 봐주기로 하였고, 사보는 드래곤과의 대련 이전 간단하게 능력을 사용해봅니다. 그리고 사보는 주먹에 화염을 휘감은 이후 곧바로 불주먹을 날렸고, 에이스의 불보다는 조금 더 짙은 색의 불꽃이 휘감긴 불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보의 공격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가 모조리 불타버릴 위기에 처했고, 드래곤은 곧바로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호우를 일으키며 비를 이용하여 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확실히 아직은 능력을 사용하는 게 어설프군. 하지만 위력만큼은 확실하다. 능력을 확실히 네 것으로 만든다면 넌 나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사보의 지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주먹을 꽉 쥔 이후 계속하여 화염 열매의 능력을 연구하였고, 어느덧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은 이글이글 열매와 매우 유사하군. 다만 불의 성질 자체가 더 사납고 색깔 자체가 조금 더 짙은 것 같군. 각성을 이뤄내게 된다면 무언가 더 변화가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며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사보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드래곤과 사보가 대련을 시작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불줄기가 날아왔고, 드래곤과 사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불줄기를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루피와 에이스가 날아왔고, 에이스는 어이 사보, 나를 따라하는 거냐, 화염 열매라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즐거운 듯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제부터 내가 원조가 될 거라고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드래곤에게 인사를 건네며 루피의 아버지이자 사보의 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해군본부에서 만나 뵈었으나 경황이 없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신흰수염 해적단 선장 에이스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로저의 아들인가, 그분과는 인연이 있었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네. 자네의 성장은 우리의 귀중한 전력이 되었어. 분명 로저와 흰수염 역시 하늘에서 기뻐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어이 사보, 나와 붙어보는 게 어떤가. 하늘 아래 2명의 불계열 능력자는 존재할 수 없지. 누가 최강인지 가려보자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나도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어릴 때는 매일 괴롭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조금 참아두라고. 루피, 네 능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수명을 깎아먹는다고. 굳이 우리끼리 대련을 하면서 네 수명을 날릴 필요는 없다고 라고 말하면, 루피의 기어 피프스는 부작용이 있기에 대련을 하면 부작용을 감당하는 것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웃으며 루피,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패기만 사용해서 나와 겨뤄보는 건 어떤가. 나와 아버지가 자주 겨뤘던 방식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드래곤은 과거 거푸와의 수련을 떠올리며 루피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좋다고 아버지 라고 말하며 루피와 드래곤의 대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보와 에이스가 겨루게 되었고, 루피와 드래곤은 사보와 에이스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에이스와 사보의 대련이 시작된 이후 사보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사보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황당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건 뭐 내 기술을 빼다박은 수준이잖아. 어이 사보, 이건 표절이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에이스 역시 불주먹을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사보의 불주먹과 에이스의 불주먹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순식간에 주변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불주먹이 사보의 불주먹을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사보는 손을 부여잡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확실히 아직은 기존의 쪽이 우위인 건가,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가, 한쪽은 능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한쪽은 사왕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황제이며 오랫동안 능력을 사용해온 베테랑이니 라고 말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사왕에 등극한 에이스가 사보에게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별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니시시시 어릴 때도 항상 에이스가 이겼는데, 하지만 사보는 이럴 때 에이스에게 늘 한 방 먹였다고.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보는 다시 일어섰고, 에이스는 어이 사보, 무리하지 말라고. 불을 다루는 건 내가 훨씬 능숙하니깐 이라고 말하나, 사보는 오기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방 먹였다고 우쭐하지
하지 말라고 에이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를 향하여 빠르게 접근한 이후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기인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읽어낸 이후 미리 사보가 공격하려는 부위를 불로 변환시키며 사보의 공격을 피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빠른 속도로 손을 스위칭하여 에이스의 회피를 예상한 뒤 에이스의 복부에 손을 가져다 낸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이 패기와 기초전투 능력에서는 에이스에게 크게 밀리지 않음을 증명하며 에이스와의 대련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이스는 꽤나 진심이구나 너 그렇다면 나도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에이스가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것을 보며 사보가 에이스의 진심을 이끌어낼 정도는 되는 건가? 그건 그렇고 에이스 저 녀석 역시 로저의 아들인 건가? 기백에 비해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하군. 마치 빨간머리 샹크스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 역시 웃으며 니시시시 에이스 샹크스와 비슷한 기운이 느껴지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에이스와의 대련이 시작된 이후 꽤나 악마 열매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장색 패기를 적절히 섞었으며 에이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량적으로 에이스가 한 수 위였기에 사보는 에이스에게 정타를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무리하며 동작을 취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에이스는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형화 화달마를 사용하여 사보를 공격하였고 사보는 데미지를 입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와 불을 섞어 태양의 모습으로 방출하는 기술을 사용하며 정상급 일격을 사보를 향하여 날렸고 사보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용조건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방어하려 하나 에이스의 공격이 워낙 강했기에 사보의 방어를 뚫어버리며 그대로 사보에게 적중하였고 사보는 큰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걱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보 에이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나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어이 루피 사보를 못 믿는 거냐? 이 정도 공격으로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사보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당연히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으며 패기의 양을 조절하며 힘 조절을 하였기에 사보가 쓰러질 리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보가 다시 일어났고 사보는 상처를 화염과 함께 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야 보인 건가 루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드래곤은 사보 역시 아직은 여유롭긴 하다만 확실히 에이스와는 기량 차이가 존재하는군 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확실히 사보보다 에이스가 우위라고 평가합니다. 에이스와 사보의 대련은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사보와 에이스는 이 대련이 어린 시절에 겨루었던 대련과는 다르며 한낱 장난 따위가 아님을 알았기에 자신들이 그간 전투를 해오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비로소 이 대련 이후 한 차례 더 성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로만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화염 열매의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능력을 적절히 섞어 최강의 일격을 완성하고자 하였고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의 힘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루며 밸런스 있는 전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확실히 돌린 이후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었고 에이스와 사보는 동시에 불꽃을 피워내며 화염벽을 사용하며 결계와 비슷한 불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사보의 주먹에는 번개와 같은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화염을 두른 이후 무장색 패기와 화염의 복합체인 무장화건 치화를 사용하였고 사보의 무장색 패기가 화염을 집어삼키며 사보의 화염은 더욱 강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티치를 마무리 지은 기술인 패왕천하병력을 사용하며 폐양색 패기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이후 폐양색 패기의 집념체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패왕천하병력과 사보의 무장화건 치화가 충돌하게 되며 순식간에 혁명군 대련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낸 이후 이 정도 충돌이라면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쓰러져 있었으나 에이스는 굳건히 서 있었고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은 에이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드래곤은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이 끝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비를 내리며 에이스와 사보의 능력으로 생긴 불을 진압하였고 루피와 함께 사보 에이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비록 쓰러지긴 하였으나 정신을 잃지는 않았고 이내 다시 일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무장화건 치화를 사용할 땐 분명 한 차례 더 성장한 느낌이 왔다.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기에 부족할 나위 없는 힘이다. 이 감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한 번의 대결로 이 정도나 성장하다니 역시 혁명군이 인정한 천재답구나. 무장색 패기를 응용하여 악마 열매 능력을 극대화하다니 라고 말하며 사보의 자질과 재능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폐양색 패기를 컨트롤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에이스에게 폐양색 패기는 제어하기 힘든 힘이지만 역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여 정점에 올랐던 이들이 있다.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디 지백, 초대 해적왕 골디로저,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가 그 예시지. 에이스 너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자질이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아버지는 어땠나요? 라고 물으며 드래곤이 폐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정점에 오른 강자들을 언급할 때 흰수염을 언급하지는 않았기에 에이스는 자신이 동경하는 인물인 흰수염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흰수염은 모든 부분에서 정점에 올랐던 올라운더이지 폐양색 패기는 물론 악마 열매 능력과 신체 능력마저 폐양색 패기에 한해서도 록스, 샹크스,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폐양색 패기란 본연의 강함이 가장 중요하니 말이다. 하지만 간혹 기백에 비해 폐양색 패기가 특출난 이들이 존재한다. 아쉽게도 나나 흰수염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이야기를 해준 드래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사보와 에이스의 대련이 끝난 이후 루피가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어이 루피 능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말했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강해지긴 했다만 덤벙대는 건 여전하구나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잠깐 헷갈렸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능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추며 나도 능력을 사용하진 않겠다 아들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다오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 역시 니시시시 할아버지랑 붙는 것 같잖아 라고 말한 뒤 루피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와 사보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와 드래곤의 대련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해군 시절에 배웠던 채를 사용하며 루피에게 매우 빠르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의 공격을 막았었고 루피와 드래곤의 주먹이 닿지 않으며 충돌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방금 그 동작 할아버지랑 비슷했는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채가 거프의 채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도 한때 해군이었으니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육식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었다니 반영룡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할배의 아들이어서만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드래곤과 루피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서로의 강함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아군이었으며 부자관계였기에 서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득이었기에 드래곤과 루피는 동시에 웃음을 짓습니다. 특히 드래곤은 매우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루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빈틈을 보이게 되었고 루피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드래곤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몽키 가문 특유의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 루피 잡생각을 하는데 기습을 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씨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드래곤씨도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먹을 검게 물들인 이후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이건 할아버지의 기술이라고 말한 뒤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서려 하나 드래곤의 갤럭시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에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미래를 예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갤럭시 임팩트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채를 사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한 뒤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다 루피 라고 말한 뒤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드래곤의 견문색 패기를 일시적으로 삭제시켜버렸고 마치 샹크스의 견문 사례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갈피를 잃은 드래곤은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그 순간 폐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방출하며 충격을 주는 기술인 패왕 병력 천하를 사용하며 드래곤의 복부에 공격을 적중시켰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 이 녀석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패기만을 사용하여도 정점이었던 건가 놀라운 힘이군 내 아들이지만 자랑스러워 역시 세계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악마 일매 능력이 봉인되었음에도 패기만을 사용하며 티치를 꺾은 적이 있기에 패기만을 사용하는 루피조차 최소 4왕급 강자를 능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와 드래곤의 대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드래곤과 루피 모두 승부욕이 강한 인물들이었기에 대련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더 몰입하게 되며 혁명군의 전투기지가 버티지 못할 것이며 혹여나 자신과 루피 중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된다면 훗날 있을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누가 된다고 생각하며 루피와의 대련을 슬슬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계속하여 드래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류오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무장색 패기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드래곤을 향하여 원숭이의 총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루피를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능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나도 악마 열매 능력을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역시 몽키 가문이라 그런지 승부욕이 장난 아니구나 이 대련은 네가 이겼다 루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너의 최후의 일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었을 게다 그러면 우리 둘 다 부상을 입을지도 몰랐지 대련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한 이유를 밝혔고 그제서야 루피는 드래곤의 뜻을 깨달으며 니시시시 그건 그렇지 라고 말하며 능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루피 드래곤의 대련이 마무리되었고 사보는 고심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확실히 드래곤 루피 에이스는 나보다 훨씬 강하다 나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빠르게 성장하며 혁명군과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정부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전세계의 해군의 승전을 알리려 했으나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동맹군 측이 처형 대상이었던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루피 에이스를 잡아들이지도 못했으며 해군의 주요 강자들이 격파당했기에 사실상 해군은 해적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직접 움직이며 미호크, 레일리 등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적들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오로성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유쾌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플라밍고가 천룡이들을 학살한 사건 역시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감춰야 하는 정보이기에 각 신문사를 매수하여 정보
정보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내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빠르게 움직이며 대다수의 신문사와 접촉하며 정보를 조작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신문사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만은 돈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모르건즈는 미리 심어놓은 브로커를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중계를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수하였기에 모르건즈는 세계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며 사실을 담은 뉴스를 보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오로성은 분노하였고 세터는 언론인의 자세라 이해는 간다만 감히 벌레 따위가 세계정부의 뜻을 거역한다면 신문왕이라고 불리우는 그자라고 할지라도 좌시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헌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자를 죽인다면 혁명의 구실을 주는 꼴이 돼버리오 라고 말하며 만약 세계정부에서 이 타이밍에 모르건즈를 죽인다면 세계정부에 대해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굳이 세계정부가 죽였다고 알릴 필요는 없지 않소 해적 녀석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렇다면 사이퍼폴을 파견한 뒤 모르건즈를 암살해버린 뒤 그 죄를 해적 녀석들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나쁘지 않은 판단 같소 헌데 모르건즈의 저항도 강셀터 이 작전의 적임자는 있소 라고 물었고 피터는 사이퍼폴 최고의 요원 로브루치는 어떻소 세계정부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인물이고 암살로 한정한다면 모르건즈도 그의 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로브루치에게 모르건즈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오로성은 로브루치를 파견하여 모르건즈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통과시켰고 피터는 곧바로 로브루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피터의 부름을 받은 로브루치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판기아성 내부에 도착한 로브루치는 피터를 아련하게 되었고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피터는 알다시피 이번 전쟁이 우리 세계정부의 입장에는 그리 유쾌한 전쟁은 아니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마리조아에서 천룡인을 학살한 사건은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근 수백 년간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헌데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테지. 세계정부가 신용을 잃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날 걸세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허면 신문사를 매수하여 정보를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샤본디 제도에서 중계가 되었다곤 하나 사실상 후반부부터는 중계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화면이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만을 통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래 하지만 딱 한 명이 문제다. 어떠한 협박도 보상도 통하지 않는 남자가 있지. 신문왕이라고 불리는 모르건즈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확실히 그 남자라면 까다롭군요. 모르건즈가 받고 있는 신용도는 상상을 초월하니 더군다나 그자는 빅뉴스에 미친 자라 사실상 통제하기도 불가능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좌시할 수만은 없다. 그 녀석의 목숨을 걸고 최후의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 녀석을 죽여라. 그리고 모든 죄는 해적 녀석들에게 뒤집어 씌워라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피터의 본 목적을 깨달으며 통제되지 않는 스피커라면 꺼버리는 게 답인 건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 사이퍼폴 특유의 가면을 쓴 이후 곧바로 모르건즈를 암살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모르건즈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매우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무적의 집단 해군이 무너지다니 밀지모잘 루피 전설의 조이보이라 이거냐. 수백 년간 바다의 패자로서 군림하던 해군의 패배는 빅뉴스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이 들어와도 이 뉴스를 철회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밀지모잘 장을 주축으로 한 해적연합이 해군본부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며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를 전세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세터는 매우 분노하며 모르건즈 이 벌레 자식이 감히 로브루치는 무얼 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다행히 도 천룡인 학살 사건과 우리의 참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오. 하지만 그 녀석의 정보력이라면 조만간 파악하고야 말겠지. 이미 천룡인 학살 사건은 각국의 왕들에게는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의 참전 역시 눈으로 확인한 해적들이 많으니 라고 말하며 천룡인 학살 사건과 오로성의 참전 역시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크로스 길드에서 소스를 흘리게 되며 모르건즈는 세계를 뒤흔들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크로스 길드는 밀지모잘당의 동맹군으로 제2의 정상일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미호크, 크로코다일, 버기, 도플라밍고가 활약하며 우라노스를 탈취함은 물론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를 포함한 대다수의 부하들이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며 크로스 길드는 사실상 가장 큰 전력을 잃게 되었고 크로스 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기에 크로스 길드는 세계정부의 표적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며 미호크의 사진을 보며 크흡 매눈 나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는데 라고 말하며 오해를 하고 있었고 크로스 길드원들은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역시 캡틴 버기 부하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니 저분은 로저와 흰수염의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담배를 피며 이거 원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운도 능력이라고 그건 그렇고 매의 눈을 납치한 대가는 치르게 만들어야지. 세계정부 녀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를 흘리는 거다. 천룡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지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역시 천룡인이라 잘 아는 거냐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를 놀려주었고 도플라밍고는 발끈하며 함부로 주둥이 놀리는 건 여전하군 이라고 말하며 실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가 이를 막아서며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냐 도플라밍고 철룡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가 뭐냐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철룡인들은 하계의 인간들과 같은 공기조차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특수한 헬멧을 쓰고 다닌다. 헌데 그 인간에게 자신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그들은 수치심에 잠조차 이루지 못할 테지 라고 말했고 버기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기얏 하하하 역시 전 철룡인답군 철룡인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했어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 세계에 뿌리지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그런 거라면 적임자가 있지 모르건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단 하루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철룡인 학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테지 라고 말했고 크로스길드는 모르건즈와 접촉하기 위하여 이동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샹크스가 말이 좋아해서 피거랜드 갈링성을 막아서며 버기와 도플라밍고가 우라노스를 탈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며 우라노스를 성공적으로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판을 벌였고 세계정부에 잡혀간 자신의 동료들과 전우들을 떠올리며 추후에 있을 세계정부와의 최종전에 대한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마시고 있었고 럭키루 야소통도 웃음을 지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무언가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술을 건네며 어이 베크 마시라고 기분 좋은 날이지 않냐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정말로 갈 셈이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능청을 떨며 응 어디를 말이냐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술을 들이마신 뒤 다른 애들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전쟁 막바지 검은 수염이 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너도 그 녀석을 응시하고 있더군. 그리고 그때 너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탐내는 맹수의 눈빛이더군. 신시대를 위해선 검은 수염이라는 변수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와 오래된 악연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넌 신시대를 위해 검은 수염을 응징할 테지 안 그런가 샹크스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티치를 응징하기 위해 홀로 티치에게로 향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야지 티치는 너무나도 위험해. 혹여나 세계정부와의 대결에 나타나게 된다면 신시대가 오지 않으면 물론 세계에 대혼란이 찾아올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역시 마르코 녀석이 한 말이 맞군. 이놈을 보좌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 하지만 네 결정에 존중하겠다. 넌 우리의 선장이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나 없는 동안 빨간머리 해적단을 잘 이끌어다오. 뭐 금방 돌아올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우선은 술을 마시며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내 빨간머리 해적단의 술 파티가 끝나게 되었고 빨간머리 해적단 전우는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챙겨 어디론가 향했고 벤베크맨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유독 밤이 깊군 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사실상 해군은 사상 최초로 전면전에서 패배하였기에 해군의 사기는 매우 크게 떨어졌으며 해군 측에서는 급기야 내부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시할 수는 없었기에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3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주요 전력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해군의 내부 상황을 모두 잘 알 테지 무적의 집단으로서 군림해야 할 해군이 이토록 휘척인 적은 처음이다. 모든 해적과 악을 소탕하기 전까지 일말의 틈조차 내비치면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며 해군 원수로서 해군의 사기를 복돋아줍니다. 그리고 로코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카즈키 원수. 특히 세계의 정점인 철룡인을 학살한 도플라밍고 그 개자식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지토라가 끼어들며 철룡인을 죽인 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 역시 시급한 일입니다. 세계정부가 철룡인이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별이 된 수많은 목숨을 홀대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인데 또다시 해적을 소탕하라는 명분으로 해군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그 어떤 군인이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 상층부에서 철룡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해꾸준 해군에게 화풀이를 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서 희생된 해군과 그들의 유가족을 홀대하는 현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로쿠규는 발끈하며 목숨에는 경중이 있는 법이오. 감히 철룡인의 목숨을 앗아간 녀석들이 더욱 기탄받아야 하는 게 맞소. 나도 해군의 희생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나 당신은 일의 순서를 모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분노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것이 정녕 해군이 관철하는 정의라면 나는 더 이상 해군 대장직을 수행할 수 없소. 먼저 하늘로 떠난 전우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말이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벅차며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말을 덧붙이며 이 모든 일의 원흉은 결국 해적 우리끼리 정치질이나 하고 있을 시간 따위 없수다. 사카즈키 원수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길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갔고 키자루는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사카즈키 많이 힘들겠는걸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들고 있던 종이를 녹여버린 뒤 밀지모자 루피 그 녀석이 등장한 이후 세계의 평화가 깨져가고 있다. 더 이상 그 녀석이 날뛰게 두어선 안된다 라고 말했고 쿠로우마 중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군의 힘으로는 밀지모자의 진격을 막아낼 수 없소. 제2의 정상결전에서 무려 구 3대장이 협공을 했음에도 밀지모자를 막지 못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해군에서는 급기야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해군의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이 나타났고 콩은 아카이누에게 세계정부의 명령이다. 해군은 해적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사왕 혁명군을 모두 말살하라는 정부의 명령이다. 그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각계격파라면 전혀 무리도 아니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아니오. 해적왕 루피를 처리할 방도가 없지 않소. 라고 물었고 콩은 해적왕은 세계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다. 너희들은 사왕 혁명군과의 대결에 사활을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조차 루피를 처리할 인물을 알지는 못하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세계정부의 왕 이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로성과 이무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콩은 아카이누에게 우선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녀석은 닥터 베가펑크와 혁명군이다. 그들은 단순한 해적과는 달리 변수가 너무나도 많지. 신의 기사단과 함께 혁명군과 닥터 베가펑크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며 해군의 첫 사냥감은 혁명군과 베가펑크가 됩니다. 그리고 콩은 말을 이어가며 또한 크로스길드 역시 골칫덩어리지. 매의 눈 미호크가 빠진 상태이기에 사실상 전력은 광대버기가 전부이다. 해군의 병력을 둘로 나누어 각각 혁명군과 크로스길드를 공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홍은 버기의 전력을 사왕급으로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버기의 실력은 사왕 최고 간부 수준도 장담하지 못하기에 크로스길드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악재가 연속적으로 닥쳐오는구만. 하지만 내가 원수로 있는 한 다시 한번 해군이 패배할 일은 없다. 반드시 모든 악을 소탕해주마 라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제2의 정상일전 막바지 오로성이 나타나게 되며 오로성은 각각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드래곤과 대결하며 모두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희생으로 드래곤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쿠마 등은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아직은 활용 가능성이 남았기에 우선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임펠다운 레벨 6에는 걸출한 강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임펠다운의 경비 또한 훨씬 사범해졌으며 과거 금사자 시키나 루피의 침입, 버기의 침입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가까운 곳에 해군대장을 포함한 강자들이 주둔 중이며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을 1급 경기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해루석을 사용하여 철저히 구속시켜 놓았습니다. 레일리는 묶여있는 미호크를 보며 자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건 의외의 행동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 검사로서 그자와 부딪혀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한 이유는 나스주로와의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웃음을 지으며 애써 부정할 필요 없다네. 자네가 굳이 희생을 한 이유는 스승이기 때문이지.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제자의 출항을 방해하는데 지켜만 볼 뿐인 스승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살아있었던가 링링. 오로성 녀석에게 꼼짝없이 살해당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빅맘은 맘마 우쭐거리지 마라 카이도우. 나는 이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해적질을 해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한숨을 들이쉬며 우리가 힘을 합쳐 세계를 제패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뤄낼 수는 없었군 이라고 말하였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양보를 하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라고. 이젠 밀짚모자의 송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 기왕이면 해적이 이기는 편이 해군이 이기는 편보단 낫잖아 라고 말하며 루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 루피, 드래곤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긴 건 아닌지 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길드는 나름의 방법으로 세계정부를 타격하기 위하여 아직은 세간의 기사화가 되지 않은 정보인 오로성의 참전과 전룡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모르건즈에게 제보를 하기 위하여 버기,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은 함께 모르건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항상 거처를 옮겨 다닌다는 특징이 있으나 크로스길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특종의 냄새를 맡은 이후 곧바로 어느 섬에서 버기를 기다리겠다고 전원을 남겼고 모르건즈와 버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어느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버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이거 신세계의 황제 아니신가? 광대 버기가 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구만 이라고 말했고 버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기얏 하하하 그래 모르건즈 우리의 계획을 위해선 이놈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세계정부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를 무시하고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기자가 필요했던 참이라고 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물론 가능하지. 사왕이 직접 제공하는 뉴스는 당연히 빅뉴스일 테지. 그렇다면 또 세상은 혼란에 빠지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어이 잡담은 집어치우라고. 이미 세계정부의 자객이 출발했을지 모르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 역시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악어 자식 말이 맞다. 세계정부의 영감들은 물러 터지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헛기침을 하며 그럼 본론만 이야기하지. 우선 두 가지의 정보를 주겠네. 천룡인들의 정점으로 군림하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천룡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구미가 당기는구만 라고 말합니다. 버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모르건즈에게 철룡인 학살 사건과 오로성의 전쟁 참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모르건즈는 최고의 기자답게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오로성이 전투력이 있다는 건 의외로군. 세계정부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거였나? 하지만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얘들아 뭐하고 있냐? 어서 이 특종을 전세계에 뿌리지 않고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모르건즈의 부하 직원들은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뉴스 10만 부가 완성이 되었고 모르건즈는 신세계와 위대한 항로는 물론이고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웨스트블루 곳곳에도
뉴스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철룡인 학살 사건이 보도되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한 시민은 그 오로성이 직접 전쟁에 참전할 줄이야. 이건 해군이 움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야. 어쩌면 공백의 100년처럼 우리의 시대도 지워질지 몰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공백의 100년이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오로성이 강한 게 뭐가 이상한데? 이 세상의 정점에 오른 인간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철룡인을 때리기만 하여도 곧바로 해군대장이 출동하는데 철룡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해적이라니 세계정부에서 이를 지켜만 볼 리가 없잖아. 어쩌면 이 사건은 대전쟁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그 중심에는 밀지모자 루피와 세계정부가 있었기에 이젠 그들의 최종 결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드래곤과 간단한 대련을 마친 이후 사보 에이스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대응이 시작되었고 세계정부는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버스터콜과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요원 등을 대동하며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하였고 혁명이 일어난 여러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루피와 연이 있는 드레스로자, 와노쿠니, 드럼왕국, 알라바스타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루피는 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라는 원인을 제거해야 됨을 깨달았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떠나가기로 결정했고 사보와 에이스는 루피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혁명군의 본거지가 뉴 하프만 왕국이었을 줄이야. 쌍디에게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는 루피에게 귓속말을 하며 이곳은 위장된 기지일 뿐이야. 진짜 혁명군의 본거지는 에그헤드라는 섬이라고. 천재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과학의 섬. 그곳에는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언젠가 루피 너도 초대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혁명군의 진짜 본거지는 뉴하프만 왕국이 아니라 에그헤드 섬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에그헤드 섬이라 언젠간 꼭 한번 가보고 싶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이제 정말 한 걸음만 남았다고.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웃으며 그래 그게 너다운 거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 에이스와 작별 인사를 하였고 에이스 역시 혁명군의 본부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 전우는 써니호에 탑승했고 조로는 오래간만에 휴식은 잘 보냈나 루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시시시시 이젠 세계정부만 남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정부는 이제껏 적과는 차원이 달라. 해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곤 하나 아직은 해군이 건재할 뿐더러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오로성 등 걸출한 전력 또한 건재한 상태야. 그리고 일전에 샹크스가 와노쿠니에서 말했던 세계정부의 정점인 그 남자가 움직인다면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존재를 염두하며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날려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해적왕이잖아. 믿어볼 수밖에. 저 녀석이 진다는 건 나로선 상상조차 가지 않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르건즈는 크로스길드와의 거래를 통하여 전세계의 오로성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과 철룡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는 뒤집어지게 되었고 혁명의 등불이 더욱 거세져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매우 만족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자신의 이동수단이 열기구를 타고 바다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모르건즈의 열기구에 폭탄을 던졌고 모르건즈의 열기구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당황하며 세계정부의 습격인가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만 어떻게 나의 위치를 찾은 거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르건즈는 항상 거점을 옮겨다니며 세계정부조차 조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모르건즈가 뉴스를 뿌려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건즈가 빅뉴스를 발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신문을 발행하며 모르건즈의 위치가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었고 최고의 수행요원이었던 로브루치는 이를 놓치지 않으며 모르건즈의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게르니카와 함께 모르건즈의 위치를 찾아내며 모르건즈를 기습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르건즈의 앞에 로브루치와 게르니카가 등장했고 로브루치는 멋대로 일을 벌렸더군 모르건즈. 조만간 대청소가 있을 예정인데 세계정부에선 이 녀석이 거슬린다고 하더군. 이만 사라져줘야겠다 신문왕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을 사용하며 레오파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로브루치를 상대로 승산이 없음을 알기에 제세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의 능력을 사용하며 곧바로 로브루치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가 채를 사용하여 모르건즈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모르건즈의 양 날개를 붙잡았고 모르건즈는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직원을 사용하며 모르건즈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모르건즈는 사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브루치가 모르건즈의 복부를 뚫어버리려던 순간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왔고 총알이 로브루치의 팔을 관통하며 로브루치는 모르건즈를 암살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총을 쏜 인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총알을 장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로브루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이 녀석이 왜 이놈을 지키는 거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세계정부의 몰락을 알릴 안테나가 필요해서 말이야. 이 녀석이 죽어버리면 곤란하다고. 우리의 선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한 상태. 세계정부에서 모르건즈를 암살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에 샹크스를 대신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투 태세를 갖추며 벤베크맨과 대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 역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로브루치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소강 상태가 이어진 이후 로브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벤베크맨은 로브루치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모르건즈를 쳐다보며 이곳을 벗어나라 모르건즈, 이 녀석은 빅맘과 연이 있다고 들었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다. 지금 당장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대피해라. 빅맘은 임펠다운에 붙잡혔지만 카타쿠리를 포함한 빅맘 해적단의 일부는 세계정부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그늘에 숨는다면 세계정부의 암살자들을 피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해주었고, 모르건즈는 곧바로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향하여 도주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채를 사용하며 모르건즈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 순간 벤베크맨이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을 발포했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내가 온 이상 저 녀석을 쫓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건방 떨지 마라, 네 녀석을 빠르게 정리하고 저 녀석을 암살한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유광권을 사용하며 벤베크맨의 복부를 뚫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며 마치 육식의 철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로브루치의 유광권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그대로 로브루치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로브루치는 다시 일어났고, 벤베크맨은 역시 사이퍼폴의 최고 전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로브루치의 대결이 진행되는 사이 게르니카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모르건즈를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게르니카를 공격하였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솝이 게르니카의 팔에 총을 정확히 관통시켰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고기를 물어뜯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모르건즈는 이미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라고 말했고, 야솝은 게르니카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더 움직인다면 쏴버리는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루치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허나 상대는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르니카의 전보벌레가 울렸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에게 통신을 한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었고, 갈링은 빨간머리 해적단이 움직였다, 즉시 로브루치를 데리고 퇴각해라, 모르건즈 암살 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게르니카는 현재 벤베크맨과 로브루치가 대치 중입니다. 빨간머리 샹크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한 건가, 뭐 혼자서 움직임을 보일 녀석은 아니지, 결국 행동을 취하는 건 밀지모자일 터, 곧바로 싸움을 중단하고 복귀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끄는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솜은 뭐 우리의 목표는 모르건즈를 살리는 것이었으니 굳이 저 녀석을 쫓을 필요는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두 캐릭터 모두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어느 누구 하나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치는 벤베크맨에게 한 차례 정타를 허용했으나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나,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루치의 공격 동선을 읽어낸 뒤 루치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워 위력을 극대화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총알을 발포하는 기술인 다와 총포 난타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수십 발의 탄환을 동시에 쏴버렸고, 로브루치의 몸에 순식간에 수십 발의 탄환이 꽂히며 루치는 그대로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끈기를 보이며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며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매우 빠르게 벤베크맨의 복부를 그대로 긁어버렸고, 벤베크맨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피로 뒤덮였으나 눈빛만큼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대결을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와 야솝 럭키루가 나타났고, 게르니카는 이미 모르건즈는 놓쳤다, 타겟을 포기하고 귀환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누구의 명령이지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천룡인의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기에 악마일의 능력을 해제하며 전투태세를 해제하였고, 벤베크맨을 노려보며 언젠가 다시 볼 날이 멀지 않았을 테지, 그땐 네 녀석의 숨통을 끊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물어들며 언제든지 라고 말하며 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네 녀석이 예상이 맞았군, 세계정부가 가장 먼저 노린 녀석은 어떠한 해적도 아닌 그저 일개 기자였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뤘으니 부디 니놈도 목적을 이루길 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는 해적들을 전원 소통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적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 격파를 하며 해적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해군의 주요 인물과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갈링 아카이노 콩은 권력의 방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나눕니다. 피터는 해적 녀석들이 뭉치게 되면 꽤나 곤란해질 테지, 녀석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 격파를 시도한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그렇다면 해군 본부와 세계정부는 누가 지킵니까? 모두 해적을 잡으러 간다면 집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데 라고 말했고, 세터는 본부는 걱정하지 마라,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순 없으나 녀석들이 마리조아에 나타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자신만만하게 마리조아만큼은 안전하다고 한 이유는 마리조아의 미지의 존재인 이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는 아카이노에게조차 말해줄 수 없기에 보안상의 이유로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렴풋이 이무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기에 역시 그 사람은 존재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변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밀지모자 루피를 잡을 병력은 있어 결국 해적의 중심은 그 녀석이요 라고 말하며 사실상 해적의 중심을
루피이며 현재 루피를 잡을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는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러니 고립시키는 거다. 굳이 그 녀석과 정면 충돌을 할 필요는 없지. 그 녀석의 동료 아군을 모두 제거한 뒤 세계정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밀지모자를 제거한다 라고 말하면 루피와 정면으로 붙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에 우선은 루피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제거한 이후 루피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그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긍합니다.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자신과 루피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고 매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루피를 잡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진 틈을 타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며 강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적들 사이에서 하얀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고작 일주일 만에 신세계의 해적단 124개를 괴멸시켰고 임펠다운은 스모커가 잡아온 해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군본부에 복귀하였고 거프는 이를 지켜보며 어이 스모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인 거냐 너 정도 실력이라면 해군 내에서도 최고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지모자 루피를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하하하 그 기분 잘 알지 나도 한때 로저라는 녀석을 쫓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내 손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자리를 떠나갔고 센고쿠가 거프에게 다가와 아마 자기 해군 원수는 저 녀석인 것 같지 라고 물었고 거프는 저 녀석은 나랑 같은 과라고 천룡인들이 건재한 이상 해군 대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그러니까 더더욱 저 녀석이 차기 해군 원수란 말일세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모르건즈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세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국가적인 조치에 돌입하며 세계정부를 적대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정부에게 바치는 천상금을 더 이상 낼 생각이 없으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는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세계정부와 해군을 무너뜨린 혁명군과 밀지모자 일당이 있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혁명군에게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르베 왕국의 국왕 불독은 세계정부를 다도하라 세계정부는 베코리 왕을 앞세워 소르베 왕국을 멸망시키려 했다. 하지만 혁명군과 쿠마치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었고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세계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라바스타, 드레스로자, 와노쿠니 등 루피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철룡인과 세계정부의 만행에 지친 국가들 또한 용기를 내며 공식적으로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입장문을 내었고 세계정부와 여러 국가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한 밀지모자 일당,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당 등 역시 지금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적기라고 판단하였고 이들 역시 전세계 각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